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동대문 종합시장 많이 가시는 동대문 종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하니까 준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고생 많으셨어요. 우라님. 잘하셨어요. 네. 아 내가 했나요? 그럼요. 아 요것만 우라. 내가 하고 나 우라지? 브라질 우라지? 괜찮네? 두 번째 시간에는 네. 또 부자재와 특수한 특정 네. 미싱에 하는 종합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뭐 이런 새로운 것들 뭐 봉제 이 난이도 있는 거. 난이도 있는 것들 또는 이제 나머지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곳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동화시장 이렇게 해서 1편, 2편 정도 나눠서 시장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음. 우리가 작지하고 음. 그다음에 어브로발 수납까지 했잖아요. 우리 시장 하는데 네. 이제 이거 어느 정도 하다가 음. 중간에 과정들을 프로세스를 한 번에 한 번 정리해드리는 것도 한번 팁 이렇게 네네네. 날려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사실 우라님 따라가서 충격적으로 본 거는 어. 그 카페였었어요. 디자이너 아. 카페. 그 동대문 시장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던. 특성상 카페가 네. 24시간 하고요. 24시간 네, 카페. 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생산하시는 그 매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새벽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 스와치랑 디자인이랑 다 가지고 와서 심지어 그 안에 피팅룸도 피팅룸도 있어요. 있고 캠핑하는 공간도 있고요. 네네. 새벽에 가니까 커피도 정말 싸고 네. 네. 거의 디자이너 한 천국이던데요? 11시까지 네. 가면은 커피 1,500원이에요. 네. 아이스 커피까지 네. 1,500원이라서 아마 이제 브랜드 쪽에 많이 계셨던 분들은 시장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건 잘 모르시고요. 시장도 사실은 큰 축이 됐어요. 우리나라 패션 시장에서 네, 굉장히 큰 맞아요. 축이 되기 네. 때문에 저도 브랜드에서는 잘 몰랐고요. 7년 정도 이제 동대문 종합시장 맞은편에 사무실을 내면서 실무 디자인을 하면서부터 알게 된 거고요. 시장은 100% 다녀봐야 알고요. 이거는 누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로 알 수 있어요. 하루에 초반에는 하루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을 갔고요. 한 2, 3년 지나서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을 갔어요. 왜냐면 이제 샘플감 주문하고 오후에 이제 픽업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에 하루에 2번은 최소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력이 헛되이지 않아서 내가 시장에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종합시장도 가고 동화시장도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이제 전공하면서 이 동화시장은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특종이나 몰랐죠. 이런 것들을 잘 네, 몰랐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생이 가면은- 알긴 너무 여기는 전문적이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대문 종합시장을 가거나 이제 한 군데 더 가면 광장시장 광장시장. 갔어요. 근데 네. 우리 예전에 저 70년대에는 있을 때는 광장시장은 고가의 수입 소재, 맞아요, 맞아요. 여성 네. 고가의 소재가 네. 이런 쪽이었고 자재도 비쌌고요. 비싼 거. 동대문 시장은 그렇죠. 시장 쪽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맞아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IMF 시대를 지나면서 2000년대가 들면서 광장 시장은 점점점 이제 퇴보되고요. 너무 퇴보됐죠. 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더 먹는 시장으로 더 많이 유명해졌어요. 마약 김밥이 거기 팔잖아요. 네네, 그 먹는 시장으로 더 많이 변모가 네. 됐고 거기 계신 분들이 광장시장에 예전에 다녔는데 광장시장에 있는 그분들이 동대문 많이 종합시장으로 넘어오셨죠. 많이 넘어오셨어요. 네. 우리 오늘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네. 원래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근데 그러신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시장에 와서 많이 배우기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브랜드에서 리액션이 너무 약했나 봐. 브랜드에서 내가 제가 아침에 많이 털려가지고 왔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오늘 너무 많은 근데 있잖아요. 국내 시장은 제가 얘기하고 뻐꾸기. 이제 중국 시장은 우리 이제 미스마키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이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제가 말해도 한 번도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그치.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 네. 들으시는데 별로 없어요. 네. 이게 경험하신 분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종합시장에 이따가 할 대해서- 때는 네. 그 우리 미스 마케팅 할 때는 여기다가 중국 시장 딱 써갖고
여기 드릴게요. 자, 어, 안에 써주세요. 자 오늘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 네네네네.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라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제 1층 지하 1층부터 5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주로 가는 데 같은 경우는 1층부터 3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4층은 수입 원단들이 주로 좀 많고요. 다이마르도 패턴 있는 것들이 좀 많고요. 사실 4층까지는 아주 많이 가진 않아요. 그리고 지하는 뭐가 있냐면 부자재 및 패브릭, 홈 패브릭 플러스 이제 그 커튼. 자재, 커튼, 그다음에 그 스웨터 하는데 이제 털실, 네. 그다음에 재봉사들 주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어요. 필요하신 자재는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지하 1층은 뺐고요. 1층은 이제 동대문 종합시장은 A, B, C, D동으로 나누어지거든요. 1층은 주로 자재 시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D동 그 기초 부자재들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 데가 1층의 D동, 그다음에 1층에 B동은 이제 리얼퍼나 그 액세서리 자재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자수, 중국에서 수입해온 자수 부자재들, 패치할 수 있는 부자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얼퍼라든가 액세서리 부자재들이 많아서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A동 쪽은 이제 리본도 있고 침구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1층의 C동은 액세서리 자재나 스트링, 숙련 쪽에서 주로 좀 더 많이 쓰는 소재들, 일부 이제 금속 액세서리랑 단축집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층에 올라가면 2층의 D동은 제일 문턱이 높다고 해요. 왜냐면 디자이너들도 쉽게 가기 어려워요. 무서워요. 아동복 다이마루인데요. 아동도 잘 안 줘. 그렇죠. 아동복 다이마루 시장에는 스와치를 저 안에 있는 사모님이 스와치를 주시면 어디야? 그치. 라고 얘기를 하시면 갑자기 얼어요. 저 네. 소매 안 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소매 안 해요부터 해가지고 스와치 가져가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근데 속으로는 되게 억울했어. 아니 이거 만들어서 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사가면 가지고 가면 좋지. 자기들이 왜 난리야? 막 이랬는데 실제로 원단 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키로로 사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야드의 기준이 아니고 키로당 뭐 몇 야드가 나오고 폭이 어떻게 되고 개폭인지 아니면 튜브인지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항목들이 많아서 2층의 D동은 문턱이 높다. 맞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다이마루 쪽에서는 이 D층의 D동을 모르면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거의 아동에서 주로 많이 써요. 아동은 거의 70%가 다이마루라고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이 D동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요새는 숙녀에서도 많이 와요. 여기서 숙녀가 잠깐 많이 들어가죠. 여기서 잠깐 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 다이마루하고 우분이라는 이 큰 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다이마루하고 우분은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저 모르는데요. 왜요? 다이마루 왜요? 전문가세요. 아니 우라님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다이마루는 한편 직물이고요. 음. 그냥 동그랗게 짜는 거. 그래서 못 짜듯이 할까요? 스웨터 모자 짜듯이. 스웨터 모자 따듯이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올라가는 양말. 양말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분은 직조해서 시실과 날실이 엮어가지고 해서 하는 것을 우분이라고 합니다. 직물. 흔히 저희가 이제 그 다이마루하고 그 직물 우분의 그 예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다이마루는 웬만한 티셔츠류들, 그다음에 내복, 뭐 네. 러닝 셔츠 이런 것들 네. 그게 다 한편으로 짜는 그런 다이마루 조직이고요. 그 우분 직물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셔츠 또는 이제 바지, 점퍼류, 점퍼. 네 이런 화성.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직물이라고 하고 보통 직물들은 이 텐션,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스판을 넣지 않는 한 없고. 네. 네. 근데 이제 다이마루는 스판을 넣지 않아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루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2층 D동까지 말씀을 2층에 아니 이거 되게 잘 그려오신 게요. 네. 여기가 도로잖아요. 네네네. HCB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알아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걸 알아야 되어 돼요. 있잖아요. 네. 근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모르면 이 방향을 그치. 모르면 이게 네네네. 어느 경기가 돌아도 왔는지. D동이에요. 계속 맞아요. D동이에요. 그쪽 제자리를 네. 돌게 되고요. 음. 설명을 2층에 B동에 가봐라고 하면 거기를 못 찾아가서 못 찾아가요.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A, B, C, D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A, B, C, D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거를 제가 네, 요거 되게 잘 그린 거예요. 그리셨어요. 아, 경험했으니까 네. 내가 시장 갔을 때 이거 네. 구분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라 그랬고요. 근데 뭐 2층에 C동은 이제 다이마루 좀 여성 다이마루가 좀 많고요. 패턴물이나 레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A동에 가면 여성 다이마루와 레이스가 더 많아요. 근데 부자재 형태로 더 많고요. 원단의 형태보다. 그렇죠. 2층의 C동의 레이스는 원단의 형태의 레이스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네. 2층의 A동은 부자재 형태의 띠라든가 테이프라든가 테이프형 이런 레이스죠? 네네네 네.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레이스 필요한데 어디까지 했을 때 여성에 쓴다 그러면 2층에 A동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층의 B동은 아동용 부자재집이 전문 부자재집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 테슬부터 해서 퐁퐁이 그다음에 레이스 테이프, 그다음에 늘어나는 그 레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동에 레이스. 쓰는 특화된 것들 그리고 또 많은 게 막 샤 스커트 같은 거 쓸 때 쓰는 게 요게 많이 있고요. 튜튜 스커트 만드는 튜튜에 공주 치마. 역시 달라요. 네. 가방끈이 길어요 저분이.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이제 러프하게 써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3층에 올라가면 이제 면집들이 주로 좀 많이 있고요. 면 플러스 TC 질 많이 있고요. 뒤동 쪽으로 올라가면 요꽃집들이 있어요. 요꽃집이 네, 요꽃집들이랑 그런 집들하고 이제 덤블링, 그다음에 폴라프리스 이쪽도 기능성 소재 좀 있고요. 네네 기능성 소재. 네네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면집들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3층에 이제 C동으로 넘어가면 면 플러스 레이온이나 쉬폰, 그다음에 패턴류들이 있어요. 여성 쪽이 좀 더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3층에 A, B동 쪽에 제일 안쪽 골목은 인조퍼나 무스탕류 뭐 이런 종류들이 가장 많아서 네. 그 골목 들어가면 일단 기침이나 그렇죠. 잘하시네요. 네. 기침이 나고 코를 계속 만지고 어딘가를 막 계속 만지게 간지러워. 되는 간질간질하고 그렇게 되죠. 이제 3층에는 좀 버라이어티한 소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도 워싱 많이 된 거부터 해서 청이나 레이스 아일렛 원단 같은 거, 그 다음에 숙녀 쪽에 주로 많이 되는 거기도 이제 3층에는 면집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그 집 중에서도 체크만 전문하는 집도 있고요. 청만 전문하는 집들도 있고 맞아요. NC나 뭐 CN 같은 경우는 하는 집도 화성류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인조퍼나 그런 그렇게 해서 네. 보시면 되고 참 한 가지 빠졌네요. 2층에 A동에 레이스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A동하고 B동 쪽으로 2층에 이쪽 그쪽 라인에는 액세서리 부자재 집들이 좀 있어요. 테이프 부자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중간 이렇게 중간에. 아코디언 주름이라고 플리츠를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네네. 테이프로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쓸만한 것들은 약간 미니멀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맥시멀한 그런 디테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쪽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좀 좋은 걸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이제 그 우라님께서 층별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지금 1층, 2층, 3층을 이제 말씀을 주로 해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4층 이상 신관 쪽에 가면은 4층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이제 5층 액세서리도 이상 가면 팔고. 액세서리도 네. 팔고 코스다 주차장도 있고 네. 뭐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이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건물 종합시장 건물 말고 네. 종합시장에서 이제 4가 5 이제 5가 4가 쪽으로 쭉 내려가 방산시장 쪽으로 이제 그 청계천 라인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안쪽 바깥쪽에는 나머지 부자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네. 많죠. 트림, 테이프, 뭐 옷걸이 네. 뭐 저기 매장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되게 네네 많이 이런 있어요.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저희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디든지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이드만 좀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린 거고 직접 다 보셔야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여는 시간이 비슷해요. 8시에 오픈을 해서요. 5시에 원래 문을 닫는데 요즘 6시라고는 그렇게 하는데 하더라고요. 거의 4시 반에서 네. 5시면 끝나고요. 그 위층 쪽은요. 액세서리 상가들이 있는 뭐 핸드폰 액세서리부터 해가지고 인형 패치 뭐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를 위한 네, 액세서리 네, 파는 네. 데들은 7시까지 맞습니다. 7시까지 하더라고요. 네네네. 토요일 날도 그 시간까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네.
뭐 가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린 디자이너니까 샘플감은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거나 오, 아니면 그 좋은 다음 집인데요? 날. 그건 네. 좋은 집이에요. 오후에 오면 진짜 좋은 네. 집이에요. 예, 예. 그냥 아니면 오늘 그 살 줄 다음 알고 날. 다 네, 나가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단을 골라서 오늘 내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장이 보통,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적절하게 감사합니다. 바로 들고 나올 수 기다려야 없고 됩니다. 기다려야 네. 네, 창고에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올려오는 동아시 경우도 그래서 있고. 이제 동대문 시장은 좀 잘 알고 그들의 그 생리를 잘 알고 가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스와치를 구할 때도 명확하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매장 있는 친구들은 거의 알바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줘요. 그거는 스와치를 얻어가는 건 자기의 능력이거든요. 스와치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스와치라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의류 또는 이제 액세서리를 만들 때 그 질감 또는 퀄리티, 컬러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묶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원단이 이 집에서 어떤 컬러가 나오는지 아니면 스펙이 몇 수를 써서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격 정보는 잘 안 적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면 가격도 웬만하면 두 번 걸음 안 하려면 받아오는 게 여쭤보고서 좋아요. 그렇죠.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용률도 물어보고. 그럼요. 네. 그럼요. 할- 근데 혼용률은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죠. 정확하지 잘 않아요. 모르긴 하더라고요. 어라운스가 많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안쪽에 그거에 대해서 핸들하는 사람들이 따로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장은 거의 스와치 주고 원단 잘라주고 결제해주고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이라 혼용률은 따로 전화하셔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믿음이 신용이 있어 보이나 하여튼 그런 것 그렇지.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는. 스와치를 보고 주문할 뭐 이렇게 혹시나 원단을 구매하거나 또는 이제 주문하는 경우에 더 중요한 점이 이제 작지만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스와치를 보고 서로 컬러가 헷갈리지 않게 번호를 매겨놔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러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컬러 어떤 번호인지를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네. 오라니 말씀하셨지만 원단 폭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하죠. 이게 우리 돈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폭은 뭐 예를 들어서 5860 인치인데 얘네는 그렇게 안 나와. 더 폭이 좁은 애야. 그러면은 얘는 재단을 하거나 이제 그 실제로 마킹을 요청이 해서 다르죠. 요청을 낼 네. 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얘는 원가랑 너무 이제 직결이죠. 아주 직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펙, 원단 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아보고 그리고 오셔야 됩니다. 소재 가이드에 6가지만 알면 돼요. 원단 이름, 그 다음에 원단의 혼용,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중량, 그쵸. 그 다음에 그 뭐죠? 가공. 가공. 하나 더 있는데 뭐지? 단가? 단가. 오 6개 딱 맞는데요? 이거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는 그 유명한 전기상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소재를 알으려면 6가지를 소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6가지만 잘 체크하면 된다라고 해서 6가지를 주셨는데 근데 이게 6가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나 정도 틀렸을 수도 의외로 있고. 소재를 아는데 6가지나 알아야 되네요. 알 필요하죠. 어. 네네. 저희 그 학교 선배님이신데 이런 얘기 저한테 해주셨나요? 이왕 말 나오면 네. 잘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저기 잘 물어봤어요. 잘 이렇게 격식 차려서 네. 제가 정말 알고 공손히. 싶은데 공손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저도 이게 시간이 되시면 이제 초대를 한번 해서 게스트로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럼 그런 좋겠네요. 기회를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다 뭐 후배이기도 하고 같이 회사에 같이 다녔던 동료이기도 하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겠죠? 그럼요. 네. 네. 섭외하도록 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